안녕하십니까. 백승주입니다. 저건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권부의 여러 가지 추문 혼란으로 나라의 정상적인 미래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당 정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야당의 역할 또한 강조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당의 당원도 아닙니다. 제3자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 이 미래를 위해서는 현 정부의 난맥상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국민적 각광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현재의 야당 중 보수 야당의 질이 멸멸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빗대서 제 관점에서 정당의 어떤 미래적 측면에서 비판적 시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개념 없는 보수 야당의 좌충우돌이다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전문가이든 아니든 현실 정치에 관심을 갖는 국민이라면 정치인 또는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결정이나 행태에 대한 실체적 권리 또는 권한은 정당에 속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정치는 정당 정치라고 명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 정치 또한 정당과 분리시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정치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 8조에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해산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헌법에 의해서 정당 정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당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 정치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개 복수 정당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주정치는 바로 정당 정치라는 표현이 단적으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정당이 자유로운 결성과 활동, 복수 정당제의 정착 및 선거를 통한 정당 간의 정권 교체 등은 한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어떤 증거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정당이 불가결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민주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정당은 정치 과정에 있어서 산발적인 대중의 의견을 참된 여론으로 형성하고 선거를 통해 일반 대중의 참여를 조직화하며 대중이나 특정 이익 집단의 이해관계를 규합함과 아울러 결집된 의사를 정부에 대변함으로써 대중 또는
이익 집단과 정부 사이의 어떤 그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민주정치가 의회 정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듯이 의회 정치는 정당 없이는 운영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당은 선거를 통해서 의회뿐만 아니라 정부까지도 장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으로써 현대 국가의 성격을 정당 국가로 변모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정현 전 의원은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탄핵 과정에 동조해서 자기 당 대통령을 끌어내린 사람들은 정말 천인공노할 짓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탄핵 동조 행위 그 자체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은 정권 획득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말에 개인적으로는 동조하고 싶습니다. 설령 대통령이 잘못하더라도 정당 정치 구성원들로서 자신들이 개과천선하고 노력을 했더라면 그런 탄핵 사태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정당이 근본 목적이 정권 획득에 있다라 본다면 얻어진 그 목적물 자체를 스스로 폐기 처분한다라는 것은 정당 스스로 그 본분을 폐기 처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다시 국민의힘의 정권을 내줄 필요가 뭐 있느냐라는 그런 비아냥의 목소리가 있다고 본다면 한 번 획득한 정권을 국민의 의사, 다수의 의사에 반해서 내팽개친 처사는 이정현 전 의원의 이야기처럼 와닿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초종한 그런 팬 입장이 아님도 분명하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2016년 탄핵 정국 당시를 회상하며 당신 내 인생에 이보다 더 무능한 정권을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의 한 가닥 기대를 건 게 도덕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국 사태 이후로 이 도덕성마저 무너져 내렸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안철수 국민당 대표와의 대담에서도 현 정권을 기생충보다 훨씬 못한 바이러스 단계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도 현 정권을 그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기생충은 목표가 숙주와의 공생이다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숙주가 죽거나 다치는 것을 원치 않고 최소한의 피해만 입히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숙주를 빈사 상태로 몰아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걸리면 증상이 심하고 후유증이 남는다. 현 정권이 딱 그런 게 국민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고 그 후유증도
심각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서민 교수의 관점이 될 수 있고 상당수 국민의 시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건대 현 정부의 치세가 박근혜 전 정부를 탄핵할 때의 어떤 그 정신으로 무장해서 국민 중심적인 치세를 펴고 있다라고 단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서민 교수의 인터뷰 내용 수긍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민 교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솔직한 심정으로 현 상황대로 가면 정권을 되찾을 수 없다는 내심을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내 보였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의 좌클릭 움직임에 대해서도 질의멸렬한 와중에 변화의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집권을 노리는 당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좌클릭 하는데 보수도 나름대로 좋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수가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수의 정신,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어가지고 저도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언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대 상황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보수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대 상황이 변화에 따라서 약간의 변형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보수의 가치가 전적으로 무시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서민 교수의 이야기에 곁들여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그는 그동안 좌파의 민낯을 너무 많이 봐서 좌클릭 이야기만 나오면 멀미가 난다며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원래대로 보수의 정신대로 자기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 나갈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출발 시점에서 탄핵 정부가 보수의 분열로 정권을 획득한 현 정부가 국민적 지지를 아예 무시하듯 하나 무인격으로 막 가는 듯한 마이웨이를 저는 걱정하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잘 때려니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의, 공정, 평등을 내세우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공감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기대치를 가졌던 것에 대해서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의회주의 등이 위기를 현재 맞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서요. 그래서 현 진보 여당이 카운터파트로서 그 대안 세력으로서 제대로 된 그리고 종전과는 다른 시스템을 구축한 보수 정당의 출현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커졌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리에 편승하기보다는 그 본분, 쓰이고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부합되는 정당 정치를 추구하는 그런 정당이라면 서민 교수의 이야기를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쩌면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갖고 있는 대다수 국민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국민의힘이 적이 대체함이 시대적 소명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진작부터 진정한 보수주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었습니다. 권력에서 밀려난 보수 정당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없는 우리 사회의 암울한 미래를 걱정해서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 차원에서 개인적으로도 다음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변화된 시대 상황, 특히 남북 대치 상황 등을 직시하고 한국이 고도산업사회에 진입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구태의연한 보수 정당의 입지에서 환곤 탈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내부 분란으로 스스로 정권을 야당에 헌납한 과오를 회개하는 차원에서 정권 획득이 다소 늦을지라도 제대로 된 보수주의 핵심 가치를 구체화해서 보수주의를 좋아하는 국민한테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계파정치 탈피 등 정당의 민주화, 시스템, 제도, 복지 등의 개혁 국정 로드맵 등에 대한 비전을 내실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따뜻한 보수로 거듭나기 위한 차원에서 빈부격차에 대한 양극화 해소에 따른 대안 제시 등을 통해서 구태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양적 결집을 통한 조만간 치러질 보선, 대선에서 승기를 잡는다는 한 가지 일념에만 집착하는 순간 오래 가지 못할 것임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도로 한국 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특히 기존의 한국 보수 정당에 드러난 근본적인 병폐들을 부단히 현재 시점에서 척결하지 않은 한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게 합리주의에 입각한 개혁적이고 따뜻한 보수의 가치를 들고 국민에게 어필하지 못하는 한에 있어서는 한국 보수의 미래는 계속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현 진보 정부가 최근에 일련의 논란거리들을 해소하지 못하는 한 기회가 없을 수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리더십이 발휘되는 경우 보수 야당의 미래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감히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4.15 총선 투 개표 과정 기계 조작 논란이 야당 쪽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의 한계를 생각하면 그런 야당의 주장 일리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차기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 현행대로 투개표 과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최근에 러시만 교수의 저서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런 점에서 여야 정당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특히 투개표에 이용되는 기계들과 그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선거관계법에 재개정을 서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줄기차게 야당 쪽에서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주제넘게 야당의 문제를 집중 방송해 드렸는데요. 제가 원하는 것은 정당 정치가 활성화해야 된다는 점에서 한쪽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한쪽만은 활개치는 이런 정당 정치는 있으라만 한 것이고 독재로 갈 온상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감히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국민의힘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되돌아볼 일이 많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구체화시킬 개선의 이슈들도 많다는 점을 한번 생각하면서 국민을 다시 실망시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